네, 안녕하세요. 사브넷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사급여 입력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ERP 바로가기를 사브넷에서 하시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전표 입력 메뉴 등등 그 세무에게 관련된 메뉴들이 보이실 건데요. 이 꼭대기에서 인사급여 신청을 하시면 지금처럼 인사급여 바로가기 버튼이 생기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러한 급여, 인사급여 쪽 메뉴로 메인 페이지가 바뀝니다. 지금 여기는 세무회계 메뉴고요. 세무회계 메뉴, 그 다음에 여기는 인사급여 메뉴입니다. 인사급여 메뉴에서 세무회로 갈 수도 있고요. 세무회계 메뉴에서 지금 인사급여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저희는 인사급여니까 인사급여 메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사급여 메뉴에서 첫 번째 이제 사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사원 등록 시에 이 부서 등록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원 등록 쪽을 먼저 창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원 등록이 지금 샘플로 4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전산 프로그램이니까 이 사람의 주민번호도 있겠지만 이 코드화 시켜서 우리 사브넷에서는 코드가 5자리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10 앞에 두 숫자하고 뒤에 세 숫자 0, 1, 2 이런 식으로 총 5숫자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 두 숫자인 10, 11, 10, 10 이런 앞에 두 숫자는 부서 등록 코드입니다. 부서 코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부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10번부터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10번 부서는 관리부, 11번 부서는 영업팀이다 이 말인데, 여기 사원 등록과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서 등록 메뉴에서는 그 10번 관리부로 되어 있는데요. 관리부인 사원을 찾아보면 딱 앞에 십자가 있는 사원들이 관리부서고요. 영업팀은 11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1번 부서 코드인 김하나 씨. 그래서 김하나 씨는 11번 부서의 001 사원이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사원 코드는 지금처럼 부서 코드와 사원 코드 3자리가 합쳐져서 총 5자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서는 끄겠고요. 자, 그래서 사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는 신규 사원 등록을 하는 방법 등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4명의 기존에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데요. 김수경 씨를 누르면 우측 화면에 김수경 씨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상단 탭을 보시면 이 김수경 씨의 기본 정보가 있겠고, 부양가족이 있겠고, 인사기록 카드, 증명서 발급, 증명서는 이제 재직증명서, 경력, 퇴직증명서까지 출력이 가능하고요. 인사기록 카드도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기록 카드는 다시 쪼개져서 학력, 경력, 자격면허 등등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이 김수경 씨의 부양가족이 중요하죠. 세무회계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양가족에 따라서 원천세 띄는 금액이 달라지고 연말정산할 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정보가 이제 스타트인데요. 김수경 씨에 대한 입사일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고용 형태인데, 크게 보면 여러분 세법적인 관점에서는 소득의 종류가 근로자냐, 근로소득자냐, 사업소득자냐, 기타소득자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사브넷 사원 등록 메뉴에는 근로소득자로 입력할 수도 있고, 사업소득자 이렇게 체크하면 사업소득자가 되고, 이렇게 체크하면 기타소득자가 되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근로소득자일 테니까 이 근로소득자는 다시 정규계약, 이건 내부 관리용이니까 정규직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서. 그래서 김수경 씨가 아까 10번이 부서 코드가 관리부였죠. 그래서 여기 부서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서를 선택을 하시고 직위 같은 게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직위 등록은 여기 상단에 여기 직위 등록 눌러서 환경 설정 메뉴에 있는 직위, 그래서 직위 탭 직종, 이 직종은 일용직 쪽이고요. 직위는 상용직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용직 쪽을 보고 있는 거니까 직위입니다. 그래서 직위를 선택을 예를 들면 대리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제 밑바닥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민번호 이제 빨간색은 아시겠지만 주민번호 오류니까 정상적인 주민번호를 넣었다면 이런 빨간색은 표시가 되지 않겠네요.
그 다음에 주소 이런 정보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 강의 시간 등등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공제 항목 소득세 띄고 이제 4대 보험 띄겠죠. 그래서 각종의 공제 여부 선택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무적으로 중요한 건 날짜 시간 개념인데 여기 입사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퇴사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사일과 퇴사일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김수경 씨는 2017년도 입사자고요. 이세훈 씨 한번 볼까? 이세훈 씨는 여기 써 있지만 입사일, 퇴사일이 중요해서 여기도 보이고 있는데요. 2019년 1월 1일 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급여 입력종 메뉴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요. 네, 사원 등록과 급여 입력 메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급여 입력 방법 관련해서 우리 사브넷의 특징이죠. 직관적인 걸 좋아하는 우리 사브넷에서는 어떤 메뉴든 들어가 보면 1월부터 여기 하단에 12월까지 그 입력 현황을 그대로 쫙 펼쳐놓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시원한 맛이 나실 건데, 그래서 여기는 지금 1월달은 입력이 안 돼 있고 2월부터 이제 급여 자료 4명 입력돼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가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입력한 현황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입력 현황 숲에서 볼 수 있는 기능 역시 세무회계처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세훈 씨가 지금 현재는 귀속월이 5월입니다. 5월. 그래서 5월달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 거죠. 여기도 있고. 네, 근데 5월인데 이세훈 씨를 그러면 1월 달 입사자시니까 1월 자료가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1월 여기 하단 박스 1월을 여기 아무데나 눌러도 여기 상단 귀속월 1월로 바뀌고요. 아니면 선택바로 1월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저는 여기 밑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이 하단 박스 여기를 딱 누르면 상단이 1월로 바뀌었죠. 그쵸? 6월 눌러볼게요. 6월 바뀌었고요. 하단에서 여기 누르면 상단과 비교하십시오. 1월 여기를 딱 누르면 1월로 넘어왔어요. 자동으로. 직관적이죠. 근데 지금 이세훈 씨가 저 급여 좀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3명이 리스트가 자동으로 되고 있는데 왜 1월 눌렀을 때 이세훈 씨가 나오냐면 입사일이 1월로 돼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입사일을 2월 4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훈 씨는 입사일이 2월 입사자입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6월 갔다가 6월에는 지금 이세훈 씨가 보이죠? 1월 눌러볼게요. 여기 1월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세훈 씨가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와야 되죠. 입사일이 2월 입사자시니까 2019년 1월에는 리스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급여 입력할 때 내가 실컷 사원 등록 입력해놨는데 이 급여 입력을 하려고 이제 급여 월급 이런 걸 입력하려고 했더니 방금 입력한 사원 등록한 사람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이 입사일이 2월 등등 이 입사일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사일자를 잘 입력해 놓으시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겠네요. 퇴사일자가 이세훈 씨가 2월 입사자신데 퇴사일을 이렇게 입력했어요. 퇴사를 예를 들어서 2019년 10월이니까 10월 2일 날 퇴사했다고 가정할게요. 10개월 일하셨네요. 대강 9개월인가? 2월 입사해서 10월 퇴사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10월 퇴사자니까 여기 10월 눌렀을 때는 나와야 되겠죠? 이세훈 씨.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또 사분넷은 디테일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이세훈 씨가 양가로 퇴해가지고 10월 달에 퇴사하신 분이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리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11월은 어떨까요? 11월을 누르면 상단 11월에 이세훈 씨가 안 나오죠. 그죠? 10월에는 나오는데 그래서 입사일과 퇴사일 이 기간 안에 급여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구속받고 있다는 거 날짜에 입사일과 퇴사일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부서 등록과 사원 등록, 그 다음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거 개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사원 등록은 일단 끄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급여 입력 메뉴 디자인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입력 메뉴를 이렇게 펴놓고요. 지금 여기 하단에 이미 입력해 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살짝 눌러보면 2월 달로 넘어왔고요. 지급일이라는 이 세 글자 있잖아요. 이 세 글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2월
귀속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월 달에 땀 흘리면서 일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월에 땀 흘려서 일하신 분이 4명이 계시는데 급여 지급을 꼭 2월 달에 하라는 법은 없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서는 2월 달에 일을 했고 귀속월, 돈은 월급은 역시 2월 달에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착한 회사네요. 2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월급을 나갔다. 이거 샘플이니까. 근데 예를 들면 같은 2월인데 새로 입력 버튼을 눌러보면 어떠한 사원들은 지금 4명을 다 입력을 해놔서 지금 샘플이 안 좋은데 한번 취소해 볼게요. 자, 취소해보고, 자, 우리 여기 누르면 이제 가나다 정렬되니까 이 관리부는 2월 15일 날 지급했다고 쳐요. 영업팀은 예를 들어서 2월 말일 날 지급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 김하나 씨만 제가 지워볼게요. 김하나 씨는 이 줄을 삭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김하나 씨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구속받기 때문에 이 2월의 근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리스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 여기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이런 금액들 있죠. 이 금액만 삭제한다고 해서 이름이 금액 삭제 버튼이 있어요. 사원이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자, 금액만 영업팀인 김하나 씨 삭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하나 씨 사원 삭제는 안 됐고요. 예, 살아있는 분이세요. 근데 금액만 깨끗하게 지워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2월 귀속자, 2월 땀 흘렸고 2월 15일 날 월급 받는 사람은 이렇게 관리부 3명만 급여가 계산이 됐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하나 씨는 사라졌죠. 예, 2월 15일 날 월급을 못 받고 김하나 씨는 언제 받는다고요? 2월 말일을 받아요. 그래서 이 귀속은 2월이지만 지급일이 다른 날인 사람들은 또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새로 입력. 참고로 2월 15일은요. 이 날짜로는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입력행위 수정도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날짜에 지급받는 분들은 새로 입력 누르면은 역시 같은 2월 달에 땀을 흘렸는데 그래서 2월 달에 28일이죠. 엔터를 치면 자, 김하나 씨가 나오고요. 김하나 씨를 체크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김하나 씨만 말일자에 2월 말일자에 지급을 받는다면 여기서 예를 들면 기본급 왼쪽에서 해당 사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급여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그 초록색 연두색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일 때 이 월급을 입력하셔야 돼요. 만약에 사람을 선택 안 하고 입력하면 이게 누구 월급인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원 선택을 먼저 하고 연두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300만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업팀이신데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이 김하나 씨 한 명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언제 2월 28일 날 월급 받는 분은 영업팀 소속이신 김하나 씨만 있다면 이 상태로 입력했고요. 그 다음 마감을 또 하면 되죠. 그러면 2019년 2월 달 귀속월이 2월인 분들 중에서 여기도 살짝 좀 글자가 작아 보여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월 15일이 지급일인 사람들이 있고요. 2월 28일이 지급일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2월 15일 누르면 3명이었죠. 그 다음에 2월 28일을 누르면 1명이었죠. 그래서 이 달력 전체 숲의 이러한 디테일 자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월 우측에 연도 있고 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지급일을 말합니다. 지급일이에요. 그래서 2월달 같이 땀 흘렸지만 누구는 2월 말일날 받았고 누구는 2월 15일날 받았다라는 거고 이렇게 2월을 선택 여기 하단에 2월을 선택했을 때 이제 지급 일자별로 그래서 15일자 지급받는 분들 28일 지급받는 이렇게 복수의 날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대부분 회사들은 뭐 같은 달 일하신 분들 그 지급일자 몰아쳐서 다 나가니까 뭐 이렇게 복수 지급일 기능도 있다라는 건 참고하시고 실무에서는 지급일이 하나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지급일은 이러한 기능이 있다. 그래서 지급일 단위로 급여를 마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감 취소를 누르면 이제 여기 마감이 된 건 이 하단에서는 하얀색으로 보이고요. 이제 5월처럼 노란색으로 보이는 건 마감이 안 됐다는 뜻이고요. 지금 제가 2월 15일 선택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
다시 마감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마감 취소 하면은 예, 여기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예, 2019년 2월 15일은 노란색, 2월 28일은 하얀색. 그래서 하단 노란색은 마감 전, 하얀색은 마감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 그래서 사원 선택이 이렇게 되고 마감하고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급여 항목,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에 누가 한번 선택해 볼까? 이세훈 씨 400인데 프리랜서로 선택돼 있군요. 그래서 이 프리랜서는 아까 사원 등록하고 관련된 건데요. 일반적인 직원들 말고 여기 아까 형태가 이세훈 씨가 지금 여기 이세훈 씨는 프리랜서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업소득이라고 박아놨는데요. 왜 저기 사업소득자가 보이냐면 이세훈 씨는 여기 사원 등록 기본 정보에 사업소득자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사업소득자는 미리 말씀드리면 4대 보험 공제는 없고요. 사업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그 300만 급여액의 3.3%를 주민세 포함해서 띱니다. 여기도 써있죠. 사업소득자 등에게 지급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쳐서 총 3.3을 띄고 지급하고요. 4대 보험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 그래서 예를 들면 400이면 3.3이니까 4, 3, 12 해서 대강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3%, 얘는 0.3%. 4대 보험료 띄는 건 없죠. 왜냐하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급여자, 근로소득자 누구를 볼 거예요? 박종인 씨를 보면 박종인 씨는 지금 선택이 안 돼 있으면 근로자로 저희는 간주하는데요. 네, 선택을 안 하면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자, 그래서 박종인 씨 300인데요. 지금 4대 보험료 왕창 뭘 띄고 있고요. 소득세 이제 주민세는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그러는데 같은 말이죠. 소득세의 10% 띄는 거. 그래서 주민세는 지금은 정확한 용어는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주민세랑 같은 뜻이다라고 참고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왼쪽 우리 레이아웃 설명이니까 왼쪽에는 사원들이 리스트가 되고 있고요. 입사일, 퇴사일 구속받고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특정 사원을 선택했을 때 이분에게 지급되는 기본급과 식대 그리고 각종 수당들이 있겠죠. 그래서 급여 항목들이 이 복수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공제 항목도 이제 우리 4대 보험 기본적으로 뛸 테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세금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보통 기본적으로 6개는 기본적으로 띱니다. 그 이외에 이제 기타 등등 띄는 게 있을 수 있겠죠. 회사 내부적으로 뭐 또 띄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월급이 총 수당 합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왼쪽 박스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4대 보험과 소득세 주민세는 이렇게 띈다라고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월급은 252였으나 각종 공제를 띄고 26만 원을 띄네요. 그래서 차인 지급액 최종 지급액은 200 얼마 220만 원 돈을 통장에 꽂아주면 되겠다라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정 사원 김수경 씨 한 명인데 이제 우리 2월 기속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950이 있는데 이 2월 기속분에 지금 아까 2월 28일자 김하나 씨가 있어서 그런데 김하나 씨가 이건 삭제해 놓을게요. 좀 두 개가 지급일자가 있으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얘는 금액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2019년 지급일자가 2월 15일 하나인 것만 가정할게요. 김하나 씨는 월급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세 분만 이제 급여가 나간다면 이 총액이 950만 원인데 그래서 총액이 여기 있죠? 급여 총액 해가지고 물론 이제 과세되는 거 사원별로 비과세되는 게 이제 구분이 되고 그 과세든 비과세든 총액은 이렇게 사원별로 있고요. 그래서 요 400이 1로 넘어오고 공제 총액이 1로 넘어오죠. 사람별로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단위에서는 전체를 합쳐야 되니까 전체 합친 금액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총액은 950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 총액은 70 몇만 원 되네요. 그래서 공제 총액 70 몇만 원. 지금 2월 보고 있어요. 2월입니다. 그래서 최종 그 소득세만 좀 중요해서 별도로 한번 더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차인 지급액은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 차원에서 2월 기속분은 800 얼마. 그래서 차인 지급액이 총 나갈 거다. 그리고
여기 스크롤바를 내리든지 이제 마우스에서 방향키로 마우스에서 휠키를 내리면은 휠키 이렇게 내리든지 아니면 스크롤바로 내리든지 내리면은 각 공제 항목별 디테일한 총액이 2월 기준분 전체적으로 합산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급여 입력 메뉴 디자인과 하단 부분, 그 다음에 지급 일자의 의미, 그리고 복사 기능을 설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6월달 가정할게요. 6월달은 이제 3명이 급여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3명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5월달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6월달에 선택을 하면 이제 귀속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깨끗한 상태인데, 전달 급여 자료를 복사를 뜨는 기능,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을 선택을 하고, 그죠? 6월을 선택하고 전월 복사를 누르면, 그리고 6월 지급일자를 항상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급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6월 말일이면 말일, 30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복사를 누르면 전월 자료를 그대로 카피 떠가지고 6월달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지금 30일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월달 그 전월 급여를 그대로 복사 뜰래? yes 하면 지금 복사 떠가지고 왔죠. 그래서 지금 박종인 씨는 이제 퇴사자로 안 나타났고요. 지금 3명. 그래서 총액이 850, 총액만 보면 이렇게 돼 있고, 6월달도 지금 5월달 봤어요, 방금. 6월달도 복사를 떴죠, 5월분 그대로. 그래서 850만원 똑같이 복사 떠서 이 하단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똑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복사 기능이 이제 매달 첫 달만 한번 입력해 놓으면 대부분 급여가 변동이 없을 테니까 전월 복사를 써서 계속 복사 떠가지고 쭉 미래적으로 쭉 가면 편하시겠네요. 급여 입력 뭐 그렇게 되면 그냥 버튼 몇 개 누르면 끝날 것 같아요. 복사 기능만 써도.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급여 입력 행위를 직접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입력한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장부 급여 대장이니 급여 명세 뽑는 것도 보겠고, 그 다음에 급여 항목이 과세 비과세가 뭔지,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디테일은 다음 강의 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네.